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 밤새 큰 고무통에 배추김치를 이만큼씩 비비실 때마다 그 마지막에 미원이라고 써진 하얀 가루를 톡톡 뿌렸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저희 집뿐 아니라 어느 집에건 간에 그 주방 한켠에 그 터줏대감처럼 있던 게 이 조미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모두 하나같이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MSG가 얼마나 안 좋을 수 있는지, 뇌에 어떤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이 MSG가 국내에서 사용이 된 지가 벌써 70년이나 되었다고 해요. 꽤 오랜 시간이죠. 어느 유명한 셰프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MSG를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썼는데 안 썼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 유치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말에 100% 동의하시나요? 이 MSG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발언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합성 조미료가 건강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죠.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첨가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MSG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을 지었었어요.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MSG가 결코 유해하지 않은 발효식품 첨가물이고 단순히 글루탐산에 나트륨을 붙인 것이 MSG이고 안전성 여부를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독성도 소금의 7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 연구 논문에서도 위험성에 대한 작용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안전성은 확보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해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진짜 안전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MSG 먹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내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MSG에 꾸준히 노출이 되면요, 내 몸이 산성 체질이 돼요. 그러면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염증 환경이 아주 알맞게 조성이 되면서 모든 성인병, 모든 암이 생기기가 쉬운 체질이 돼요. 이 만성염증은 알칼리성 체질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암세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마구 도둑질에다가 이 젖산을 뿜어내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젖산은 대표적인 산성 부산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암은 번식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평소 안 하던 등산을 막 무리하게 하고 난 다음날 어떤가요? 이 종아리 허벅지가 단단해지면서 심하게 아픕니다. 그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젖산이 쌓여서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산성 환경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단기간이라도 그 산성 환경은 최소한 통증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학자들은 MSG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발암성 물질이라고 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미 충분히 경험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MSG가 국내에서 사용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식품 산업이 발달한 역사와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 전형적인 알러지 반응, 즉 전형적인 염증 반응들을 호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통, 가려움, 복통, 그리고 이유 없는 감정적인 불쾌감부터, 그리고 뇌에 대한 심각한 병증들, 알츠하이머, 그리고 성장기 아동에서의 그 뇌신경학적인 문제들까지 수없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효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현재도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 몸에 맞지 않은 물질, 소화시킬 수 없는 물질이 들어온다? 이때는요, 내 몸의 면역세포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에 대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송화를 마구마구 뿜어냅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이고 가려움이고 불쾌한 느낌인 거죠. 염증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요, 밀가루 음식 먹을 때도 나타나고, 라면 같은 튀긴 음식, 상한 음식, 식품 첨가제, 그리고 농약, 불소, 염소 등에서도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MSG를 이런 유해물들과 같은 부류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아이들의 뇌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이 글루타메이트의 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칼슘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칼슘이 과해지면요, 세포가 과도하게 흥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 결국은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요. 이것을 신경흥분 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런이 과하게 흥분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고 대사 경로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쉽게 MSG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 화학물질에 대한 해독 대사 능력이 약하니까 같은 양의 노출이 되더라도 어른들보다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 호흡기계, 면역계, 생식기계 모든 성장에 다 방해를 받아요. 더군다나 이게 태아를 뱃속에 품은 임산부라면 그 위험성은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탯줄의 피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게 MSG를 포함해서 식품 포장재, 농약 이런 것들이 대략 한 300여 종의 화학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뱃속에서 엄마 피의 독성에 노출이 되고 태어난 후에는 모유의 독성에 노출이 되고 또 성장하면서 스스로 섭취한 음식을 통해서 꾸준히 노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의 미래 건강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아에서 6세까지가 뇌 성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경 독소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학습장애, 급발진하는 분노 조절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편두통 등등 이런 증상들은 신경 흥분 독성과 연관지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이렇게 MSG는 뇌를 흥분시킬 수 있는데 그런 음식의 종류가 되게 많죠. 스프, 냉동식품, 반조리식품, 패스트푸드, 스팸, 캔 통조림 이런 것들에 정말 MSG,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식할 때 식당 음식에 많이 함유될 확률이 있겠죠. 외식만 하고 오면 그날 밤 배가 아프다든지 저희 아들이 그랬거든요. 다음날 기분이 가라앉고 무겁다 할지 머리가 아프다 할지 하면 MSG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 유해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건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야 라는 말 한마디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소비자들이 하는 것이고 먹고 안 먹고 하는 결정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현명한 판단은 언제나 저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